자, 우리 전기 부분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초 수학 잘 하셨고요. 전기 부분 보시면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물질의 구성이에요. 우리 물질의 구성 보시면은 꼭 이건 좀 아셔야 돼요. H2O는 뭘로 결합됐죠? H 두 개와 O 두 개라는 이온이라고 많이 하죠. O 하나에 H가 두 개 이렇게 있어요. 얘들은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으니까 들어붙어 있지. 얘들이 이런 걸 뭐라냐면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각자마다 원자가 최외곽전자가 8개를 좀 딱 합쳐야만이 이게 뭐라고 하나 안정성을 이루거든요. 근데 5의 원자는 2, 3, 4, 5, 6개밖에 없어요. 수소의 외곽전자는 1, 2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8개를 못 이루다 보니까 수소권을 같이 이루어주는 이걸 뭐라면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공유결합 엄청 세요. 엄청 세요. 그래서 얘를 파괴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H2O를요 큰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파괴했더니 뭐가 나오냐면은 H2하고 2분의 1 O2 이게 나와요. 얘가 뭐예요? 수소죠, 수소. 수소는 잘 탈까요? 잘 안 탈까요? 엄청 잘 타고 폭발력이 제일 세요. 원소 주기율표 맨 좌측에 맨 1차 측에 있죠. 원소 주기율표 본 기억이 나죠? 고통스럽지만 몇 쪽까지 있죠? 8쪽까지 있고요. 잔죽이라고 요즘 몇 쪽 봐요? 18쪽 보죠. 그래서 18쪽, 8쪽. 근데 맨 이쪽 맨 위에 있다는 거죠. 제일 가늘고요. 연소 범위가 제일 크고요. 폭발력도 크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 폭탄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연료가 나와요. 연료. 그래가지고 예전에 백투더퓨처 영화 보셨나요? 1에서는 휘발유 넣고 갔지만 2에서는 쓰레기 넣고 가고요. 나머지 2에서 쓰레기 넣고 3에서는 물 넣고 가요. 물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H2에다가요 에너지를 했더니요 뭐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H2O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다가 H2, O2, H2를 가지고 2분의 1 O2 반응을 일으켰더니요 에너지가 나오고 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많이 봤는데 무슨 화학식이죠? 수소와 산소와 반응시켰더니 전기 에너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나올까요? 뜨거운 온수가 나와요. 이거 뭘까요? 연료전지라고. 연료전지요. 연료전지요. 근데 수소를 꼭 수소를 넣어야만 나올까요?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몇 개 있는데 얘를 우리가 탄화수소이라고 하죠. 탄화수소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CH4, C2H6, C3H8이 있어요. 여기서 쭈루룩 가요. 3, 1, 2, 3, 4, 5, 6 이렇게 쭈루룩 가요. 우리가 도시 집에서 쓰는 연료가 뭐죠? 집에서 프로판 쓰고 있어요. 경기도 시골권이야. 집에서 뭐 쓰고 있어요? 메탄 쓰고 있죠. LNG요. 집에 LNG 안 들어오는구나. 도시가스 들어오고 있죠. 걔가 뭐예요? 이 메탄이죠, 메탄. 메탄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그쵸? 메탄에서 얘를 빼버리고 얘만 캐치해요. 그래가지고요 산소와 반응해서 전기를 쓰고 온수도 쓰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연료전지라고 해요. 연료 자동차 있죠?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가 있는데 걔는 실제로 얘를 넣지 않고 뭘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얘를 넣는 거예요. 수소 충전소를 넣으면요 얘가 전기를 만들어서 가요. 과연 전기 자동차로 갈지 얘로 갈지는 모르겠죠. 근데 경기도에 요즘 아파트에요 보일러만 한 거 있죠? 보일러만 한 거. 보일러보다 좀 길게 생겨서 에어컨만 해요. 연료전지를 가지고 전기도 쓰고 어떻게 해요? 온수도 쓰고 이렇게 현재 쓰고 있어요. 근데 좀 비싸요. 얼마일까요? 한 6천에서 8천만 원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전기 반응이 일으키는 스택도 있는데 스택이나 뭐 계절기라는 게 있는데 이런 놈이 좀 비싸가지고 한번 바꿔주려면 이제 막 2천만 원씩 드니까 아직까지 뭐
자동차 한 대 값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온수 낼 때 보일러 얼마씩 해? 우리 귀뚜라미 보일러 한 30평짜리 기준 하면요 한 80만 원이면 되잖아요. 얘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교체 비용이 들다 보니까 많이 안 쓴다라는 거. 이게 이제 원자의 구조, 원자, 그다음에 합친 걸 분자라고 한다. 근데 전기를 보려면요,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전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요,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물질에 양자라는 게 있고요. 외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전자라는 게 있죠. 이렇게 전자. 실제 보면 더 복잡하게 생겼고요. 딱 전기 이동 설명하려면 이 정도면 딱 좋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막 잡아당기고 있고요. 실제로는 보면 이렇게 막 이런 궤도, 막 이런 여러 복잡한 궤도로 써 있고요. 자, 외부에서요. 전기적인 에너지 마찰 충격으로 인해서 원자에 있는 전자를 이동시킨다라고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내가 에너지를 줘요. 에너지의 종류는 뭐냐면은 비비든지 꽁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뭐 다른 충격을 주든지 그러면요. 이 전자가 견디지 못하고요. 자유를 찾아 나와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자유전자라는 거죠. 자유전자. 자, 자유전자가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유전자의 뭉텅이를 뭐라고 하냐면 전하라고 해요. 전하. 그 다음에 이 전하의 흐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전류라고 해요. 전하의 흐름을 전류. 이렇게 전하, 전류. 그래서 전류는 뭐냐? 전하의 흐름이다 라고 좀 보시고요. 이 에너지에서 좀 신기해요. 이 에너지가 되면요. 얘는 자화되지 않는 전기성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극성이라면은 이 플러스가 나와서 여기 딱 붙자마자 얘는 극성이 어떻게 될까요? 극성이요. 극성에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극이 되고요. 얘는요.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극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전기는 이걸 볼게요.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것 같아요. 어디서 어디요? 보통 앞자리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요. 양쪽 딱 걸렸어. 어디서 어디로 올라요? 어디서 어디로 올라요? 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것 같죠. 근데 어디서 어디로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예, 실질적으로는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관습법이라고 해요. 관습법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얘는 수컷이고 얘는 암컷이고 그냥 불어 나와서 낙 들어간다 해가지고 관습법에서는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그냥 우리가 과거에 정리했을 뿐이에요. 근데 정확한 전류의 흐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자, 이거 문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전자를 빼앗긴 원자는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극이 되고 전자를 얻은 것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때 플러스 극성을 갖는 전자를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온은 뭐냐면요. 극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얘를 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극성을 갖는다. 즉 얘는 마이너스 극이 되고 얘는 플러스 극이 된다. 이런 걸 이온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오나이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오나이저? 이오나이저라는 게 있는데요. 이오나이저는 뭐냐면요. 왜 종이 막 비벼놓으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네, 섬유류도 막 안 떨어지잖아요. 이오나이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막 분리해가지고요. 막 에어로 불러줘요. 그러면은 이 섬유류에 플러스 극이 있으면은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가 달라붙어요. 뭐 중화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창고, 막 석탄 분진 이런 데는 이오나이저를 그 정전기 제거제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냄새 맡으면 다 알 거예요. 막 그 옛날에 공기청정기 보시면은 미식미식한 냄새 나는 거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요즘 그거 써요 안 써요? 공기청정기 중에 미식미식 냄새 나는 거. 그게 이온 발생기거든요. 요즘은 그냥 중성 상태가 좋다라고 해서 이런 걸 안 쓰거든요.
왜 예전에 자동차 뒤에 옵션 중에 이렇게 뒤에 볼록 나온 거 있었거든요. 뒷자리 머리 위에. 요즘 근데 필터가 없어. 걔가 뭐냐 공기청정기예요. 그래서 필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온화를 시켜가지고 이온을 만들어줬는데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극성을 작용으로 에너지가 축적되는 것을 대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해요. 별표 하나 치시고요. 여러분들이 전기를 정확히 하려면 대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대전이 어디 있어요? 천안 밑에 있지. 그 대전을 얘기하는데요. 이 대전이란 걸 보면요. 정전기 하면요. 정전기는 대전과 방전으로 나뉘는데 대전이라는 건 뭐냐? 에너지를 축적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에너지를 방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기는 왜 중요하냐면 전기의 시작이에요. 왜요? 제일 작아요. 여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공식이 뭐냐면은 가스가 막 누출됐어요. 가스가 누출됐어요. 관리사부터 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야. 라이터를 땡겼어. 라이터가 이 딱딱이 라이터야. 과연 이 라이터를 딱딱이 라이터로 붙여가지고 얘를 불꽃을 튀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 그쵸? 모르지. 근데 이때 이 라이터에 딱딱할 때 그 라이터의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최소 점화 에너지 해가지고요. MIE라고 하고요. 이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 CV 자승이라고 해요. 나중에 책 보시면 암기법이 있어요. 뭐라고요? C바 자. 진짜 욕이라서 내가 맨날 혼나요. 절대 이 품 있는 이게 욕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욕을라스 외우면 외우고요. 근데 여기서 C예요. 이 C 값은 뭐죠? 콘덴서 용량이에요. 콘덴서인데 왜 콘덴서 용량을 이렇게 캐퍼시터라는 C를 쓰냐면요. 콘덴서는요. 축적된 에너지를 가지고요. 양을 잴 수가 있어요. 캐퍼시티 해가지고요. C를 써요. 즉 얼마나 에너지가 여기서 축적돼서 나오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누출됐을 때 폭발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관점은 이 테스트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일정 가스마다 일정 양을 누출되게 만들어 놓고 프로판일 때는 보통 뭐 한 0.1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미리줄을 써요. 미리줄. 그래가지고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요, 이 최소 점화 에너지가 작은 놈이 위험할까요? 큰 놈이 위험할까요? 확실해요? 작은 가스가 살짝 에너지만 돼도 뻥 터지니까 위험한 거죠. 이때. 그러면요, 이 뻥 터질 때 이 가스는 어떨 때는 뻥 터지고 어떨 때는 훅 타고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가스레인지 키다가 불을 잘못 붙여가지고 가스 누출되면서 다시 가스 트니까 훅 하다가 한번 말한 적 있었죠. 우리 집에서 살림하려면 힘들잖아, 남자들. 그렇죠? 어떨 때는 뻥 터지고 어떨 때는 훅 화재나고 말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어떨 때는 뻥 하고 터질 수가 있고 어떨 때는 훅 화재나고 불꽃 한번 훅 타고 말아요. 이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연료량의 차이, 연료량이요. 연료량이 많냐 터지기에, 아니면 연료량이 적으면 훅 화재나고 말고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UVC이라고 해요. 뻥 하고 터지는 폭발을요. Unconfined Vapor Cloud 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뻥 안 터지고 그냥 마를 때는 얘를 뭐라면 플래시라고 해요. 플래시 파이어라고 해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걱정하지 마.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한번 보시고요. 이런 거 평소에 안 궁금했나? 뻥 하고 이제 쳐서 좀 안 해주고요. 자, 대전 한번 계속 가볼게요. 대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에너지를 축적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암기법이 좀 몇 개가 존재하는데요. 그냥 마찰, 유동,
충격, 방리 등 다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외부 에너지죠. 마찰, 충격, 방리는 뭐예요? 뛰는 거, 방리.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축적할 때 껍데기를 어떻게 띄어야 돼요? 빨리 띄어야지. 즉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축적하게 만드는 거죠. 저 아주 간단해요. 얘도 전기가 없는 책받침이고요. 얘도 전기가 없는 책받침이에요. 서로 막 비벼요.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왜 우리가 뻥 치니까 전자가 튀어나왔잖아요. 전자가 튀어나와서 얘는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요. 이걸 분극됐다라고 해요. 분극이요. 이렇게 대전돼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죠. 이러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만 축적하면요. 그냥 배터리예요. 배터리. 이 배터리를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 자동차 키가 지금 대전돼 있어요.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딱 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찌릿 통하죠. 예전에 뭐 셀프 주유소예요. 여러분 셀프 주유소 보시면은 이 뭐 주유기 결제하는 거 있고 이분 이렇게 서서 보면은 꼭 주의라고 써 있어요. 주유하기 전에 뭘 붙여서 뭘요? 검정색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뭘 해야 돼요? 다시 내 몸에 축적된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류시켜야 돼요. 어디로요? 이 손을 대면에는 뭐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땅으로 방류돼야 되는 거.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냥 주유되고 주유되다 보니까 자동차 연료는 두 가지가 있나요? 가솔린하고요. 디젤이 있어요. 얘랑 얘랑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얘는 평상시에 가만히 놔두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요. 조금만이요. 많이요. 유증기가 있다는 거고요. 디젤은요,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조금은 날아는 가지. 근데 눈에 뭐 띌 정도는 아니지. 즉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유증기가 존재해요. 유증기가요. 기름유자의 증기층이 존재해서 이 휘발유 뚜껑 딱 열자마자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유증기가 나온 상태지. 그러면 이 아주머니가 딱 가가지고 축적된 전위를 가지고 자동차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아주머니는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으니까 고에너지고요. 자동차는요. 계속 땅바닥 다니지 뭐 하다 보니까 저에너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에너지에서 어디로요? 저에너지로 뭐가 튀는 거예요? 얼마큼이요? 2분의 1 CV 자승이 튀니까 찌릿 방전이 나는 거죠. 찌릿. 그러면서 어디에 불꽃이 튀는 거예요? 자동차 뒤에서 막 휘발유에서 유증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 불 붙으니까 막 이렇게 분출하는 거죠. 자, 이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첫 번째 도망간다. 두 번째 엎드려서 숨는다. 세 번째 119에 신고한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113에 신고해요? 114에 물어본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대책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소방하잖아. 생각을 좀 해봐.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막 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막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뚜껑만 막으면 돼요. 맞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전문용어로 밀폐에 의한 소화라고 해요. 저 뚜껑으로 닫아버리니까 뭐가요? 공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뚜껑으로 닫는 동안 솔직히 이런 뜨거운 기운은 조금 참을 수가 있겠죠. 어려서 시골에 보니까 오토바이 있더라고요. 오토바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막 이렇게 그냥 돌리면 막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름이 얼마나 남았나 이렇게 라이터로 붙일 순간 어떻게 해요? 불이 붙고 우리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터지는 줄 알고 막 엎드리고 했는데 선배네가 딱 뚜껑을 닫더라고요. 불 바로 꺼져요. 밀폐에 의한 소화고요. 조금 더 전문 용어 쓰면은 얘를 이너티잉이라고 해서 불을 활성화시켰다라는 거.
뭐 이런 용어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전기예요, 정전기.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공장 가잖아요. 반도체 공장 가면은 정전기 방지 옷이라는 게 있어요. 정전기 방지 옷. 이 정전기 방지 옷은 방지라고 하면은 인체를 도체화해야 정전기가 안 생길까요? 부도체를 시켜야 정전기가 안 생길까요? 뭐 이런 거예요. 전하를 축적할 때는 도체가 많이 축적할까요? 부도체가 많이 축적할까요? 어떤 게 많이 축적할까요? 예, 부도체가 많이 축적해요. 도체는 왜 축적을 못할까요? 바로바로 흘러버리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정전기 방지를 하려면은 사람의 옷을 도체화해야 될까요? 부도체화할까요? 도체화하는 거예요. 도체화. 이 도체화를 가만히 보면은 옷에다가 어떻게 해요? 동대문으로 작업복 사러 가가지고 20개를 사야 되는데 정전기 방지라고 써 있으면 이놈이 10,000원 더 비싸요. 10,000원 더 비싸요. 근데 얘는 옷에다가 뭘 넣은 거예요? 네, 도체화를 만들기 위해서 카본가루 아니면 쇠가루를 넣어가지고요. 도체화를 시킨 게 정전기 방지 옷이에요. 이해 가셨어? 네, 정전기 방지 옷. 그래서 반도체 공장 같으면요, 딱히 들어가면은 옷이 그 외에 우리 흰색 옷 입던 흰색 방역복 같은 거인데 얘는 제전복이라고 해요. 제전복이요. 네, 제전복을 입고요. 얘는 도체예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뭘 하냐면 아까 이오나이저 설명드렸죠. 공기 속에 있는 전자를 마이너스랑 플러스로 분리해가지고 막 부는 것을 에어 샤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에 있는 거 접지를 잡아야 돼요. 접지발을 잡아야 되고요. 또 걸어가지고 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얘를 또 한 일주일 입었잖아요. 그럼 계속 움직이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할까요? 움직이는 부분은요. 끊어지겠지. 그러면 또 정전기가 위험이 있으니까 1급, 2급 해가지고요. 위험한 장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 입어요. 2주, 3주, 뭐 한 달 이상이 있는 건 없고요. 끊어지잖아요. 도체가. 그 다음에 신발은 어떤 걸까요? 신발은 부도체일까요? 도체일까요? 네, 도체예요. 도체. 그래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안 흐르는 게 아니라 전기를 잘 흐르는 신발을 신어요. 이렇게 도체화에 따른 게 정전기 방지다. 꼭 보시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대전이라고 해서요. 대전은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큰 대전 설명 한번 해볼게요. 대전 중에 제일 큰 대전이 있어요. 자, 어떤 대전이냐면요.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구름이 가다가 얘가 갑자기 막 많이 모였어. 어떤 기압적인 구름적인 역할을 해서 구름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요. 갑자기 상승 기류가 생기네. 상승 기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입자 수증기 입자들이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위가 추울까요? 밑에가 추울까요? 위가 춥겠지. 올라가 봤죠? 안 올라가 봤구나. 위가 엄청 추워요. 그래서 이 수증기 입자가 여기 하면 얼음이 입자가 돼버려요. 얼음 알갱이가 돼요. 그럼 얘는 뭐에 의해서요? 자중에서 떨어지려고 하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계속 밀어붙여요. 그럼 서로 간에 계속 뭘 해요? 마찰을 하지. 마찰. 그치? 이렇게 해야 내가 수업한 보람이 좀 있지. 마찰을 하면서 이 구름이 뭘 해요?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지. 축적하는 거. 대전이에요. 그래서 얘가 막 씩 하면서 이제 막 어디로 한번 화를 한번 내야 돼. 어디로 화를 내요? 집에서 화내면 안 돼. 어디로 화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보니까 나는 플러스 극인데 땅은 마이너스 극인데 접지번 보니까 여기는 플러스 됐다가 나는 여기는 얘는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뭘 해요 이제 또. 얘가 참다 못 참는 거지. 이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은 공기의 절연을 파괴하고 공기는 절연 성능이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절연 성능이 좋아요. 여러분 컴퓨터 보니까 컴퓨터는 외함이 얘는 도체예요, 부도체예요? 한 면만 플라스틱일 뿐이지 도체예요, 도체. 도체를 보니까 밑에 뜯어보니까 이런
이게 회로판이 있어요. 회로판이요. 메인보드판, 마더보드라는 회로판인데요. 이 메인보드판과 도체 외함은 뭐가 절연하고 있을까요? 뭐가 절연하고 있을까요? 공기가 공기가. 공기는 돈 주고 써야죠. 몇 대당 얼마씩? 얘는 공짜잖아요. 공기가 절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이즈를 좀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기를 빼버리고 전기가 잘 안 흐르는 거 있죠. 고무. 그 다음에 더 안 흐르는 게 뭐냐면 도자기 있죠. 도자기 같은 재질이 전기를 잘 안 흘려요. 그걸로 이렇게 함침해서 소결했다는 건데 그런 구조라면 얘를 더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공기 절연이에요. 전주에 보시면요. 전선이 세 가닥이 날아가요. R, S, T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 있어요. 얘는 솔직히 여러분 나선이에요. 나선이요. 나선. 전기가 없어요. 아니 전선이 케이블이 없어요. 얘는 서로 뭐가 절연하고 있을까요? 공기가요. 그래서 공기를 절연 특성이 좋은데 좀 이격거리가 커요. 공기 절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기의 절연을 파괴하고 어떻게 해요? 네, 낙뢰가 치는 거죠. 낙뢰가 치는 걸 뭐라고 해요? 방전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건 제일 작은 전기고 얘는요 지금 제일 큰 전기를 얘기했어요. 얘 할 때 어떻게 해요? 조용히 살짝 치나요? 예, 소리까지 내고 엄청난 빛도 내고 엄청난 에너지도 방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제일 큰 전기. 예, 낙뢰라고 하는 거고요. 정전기는 제일 작은 전기. 그 다음에 대전이라는 거. 그래서 표현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공기의 절연 파괴도 맞는데 얘가 얘를 대전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류의 흐름 볼게요. 전류의 흐름. 그래서 전류는 자유전자 뭉텅이가 전위차라는 게 있어요. 전위차가 뭘까요? 전위차. 내가 뭉텅이라는 단위를 한 번도 안 써봤더라고. 이거 발음 맞아요? 언어 맞아요? 저는 뭉탱이라고 알고 사전 찾아보니까요 뭉텅이더라고요. 한글이 짧아서 그래. 자, 전위차라는 건 뭐냐면 알다시피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고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전압도 220V고요. 여기 전압도 똑같이 220V예요. 같이 220V예요. 전기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죠. 근데 어떻게 같은 전압도 흐르냐면요. 여기에 갑자기 뭘 쓰냐면은 이렇게 저항 R을 써가지고요. 전기 히터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될까요? V는 IR 해가지고요. 저항에서 소모하니까 전압이 어떻게 해요?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흐르는 거죠. 조금 더 잘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좀 높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압력차를 뭐라고 하냐면은 전위차라고도 하고요. 그냥 말로 쉽게 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전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여기서 생기는 전압은 뭐라고 하냐면요. 전압 강화라고 하고요. 여기 생기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단자 전압이라고 해요. 약간 의미가 좀 틀리죠. 얘도 볼테이지 같은 용어고요. 얘도 볼테이지 같은 용어예요. 단위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 강화는 저항 R 때문에 부하 측에서 생기는 거, 단자 전압은 주는 원초적인 전압을 얘기하고요. 회로 이론에서만 좀 기호를 따로 써요. 얘의 기호는 뭘로 쓰냐면은 기전력 해가지고요. E라고 쓰고요. 단위는 볼테이지 똑같고요. 얘는 전압 강화라고 해가지고요. 똑같이 V, 이렇게 똑같이 쓰고요. 회로 이론에서는 주는 놈, 얘는 받아서 쓰는 놈. 전기에서 힘쓰는 놈은 뭐다? 기전력, 전압이다. 그래서 힘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식 다 알고 있잖아요. V는 I, R이다라는 거죠. 이 워크, 힘쓴다, 힘쓴다.
예, 얘는 이제 방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압은 힘쓴다 표현 쓰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에어컨이 있는데요. 220V짜리 에어컨이 있고요. 380V 에어컨이 있어요. 어떤 놈 힘이 더 셀까요? 이놈이 힘써요. 그래서 이제 혹시 나중에 큰 회사를 차리실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단상이라고 하거든요. 전선이 몇 가닥 들어가요? 2가닥. 얘는요. 그러니까 삼상이라고 해서 3가닥 들어가요. 큰 에어컨 자체는요. 이게 안 나와요. 한 20평만 넘어가도 아줌마가 물어봐요. 우리 마켓에 하이마트, LG전자, 삼성전자 가면은 두꺼비 좀 열어봐서 두꺼비 어딘지 알죠? 두꺼비 열어봐서 전선이 3가닥 들어와요, 4가닥 들어와요. 이렇게 꼭 확인하고 연락 달라고 해요. 만약에 이거 샀는데 두꺼비 집에 2가닥만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합공사, 전기공사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상이나 삼상이다 좀 보시고요. 나머지 내용 쭉 한번 보시고요. 여기요. 전류의 흐름은 전자의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충돌이에요. 충돌. 자, 한번 보면요. 교재 그림 있죠? 교재 그림 보시면요. 충돌을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요. 이런 거죠. 펌프가 있는데요. 물 호수가 있어요. 옥내소화전이에요. 옥내소화전이에요. 옥내소화전은 끝에 물이 차 있어요? 안 차 있어요? 바로 틀으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안 나오는 거였어요. 그놈을 뭐라고 하죠? 물 틀으면 안 나온 거 있는데 옆에 빨간 버튼 눌러야 나오는 거 있는데 걔를 뭐죠? 얘를 뭐 자동이라고 하면 걔를 수동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서 많이 써요? 어디서? 우리 학교 같은데, 창고 같은데 어떤 피해 있을까 봐요. 동파 피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웬만한 옥내에 있는 건 다 자동이지만은 그런 장소 수동을 쓰는 거죠. 물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물 차 있어요. 여기까지 물이 끝에 차 있어요. 물이 차 있어요. 그러면은 펌프를 기동시키면은 여기 있는 물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미니까 여기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물이 자동식이야. 물이 여기까지 차 있어요. 그러면은 펌프를 기동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이 여기까지 나오는 게 물 나오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미니까 앞에 있는 놈이 나가는 거예요? 그치. 미니까 나가는 놈. 전기도 똑같아요. 전기 똑같이요. 전자가 있는데 에너지를 주니까요. 여기 있는 놈이 어떻게 해요? 앞에 놈을 튕기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속도로? 빛의 속도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엄청 빠르다는 거죠. 이게 전기예요. 전기예요. 이때 잘 흐르는 정도예요. 잘 흐르는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도전율 또는 뭐 전달률, 도전율만 봅시다. 도전율이라고 해요. 잘 흐르는 정도. 그런데 잘 흐르는 정도를 좀 방해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 놈의 이름은 여기서 이제 막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 그래서 앞에서 빵빵 때리고 싶은데 잘 안 가. 이 놈을 뭐라고 하냐면은 방해 성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저항이라고 해요. 저항이요. 저항. 저항 성분이다. 도전율이다라고 좀 보시고요. 그래서 도전율이 좋으면은 저항의 반대를 얘기하고요. 도전율이 좋으면 저항이 작은 거고 도전율이 안 좋으면은 저항이 큰 거죠. 큰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뭐 이거 한번 볼까요? 얘는 도체예요, 도체. 도체의 저항은 커야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50대 50 찍어보세요. 도체의 저항은 커야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확실해요? 소신 있게. 맞아요? 맞대. 도체 저항은 작아야 좋대. 그럼 볼게요. 얘를 뭐냐면요. 비닐이라고 해. 비닐이요. 왜 있잖아 비닐봉다리. 비닐봉투. 이 비닐의 저항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 비닐의 저항은 커야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50대 50) 빨리 찍어봐. 커야죠. 근데 조금 커야 될까요? 이빠이 커야 될까요? 이빠이. 이빠이에서 얼마나 이빠이냐라고 보니까요. 최소 0.1 메가오hm 이상이에요. 얘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절연 물질이 절연 물질. 네, 절연 저항이죠. 절연 저항이 안 좋아졌다 라고 하면 저항이 작아졌다는 거고요. 절연 저항이 안 좋아졌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전류가 막 새버려요. 얘를 뭐라고 해요? 예, 누설 전류라는 거죠. 그래서 누설 전류가 안 흐르게 절연 저항을 이빠이 크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온 김에 이거 한번 볼게요. 전선과 케이블의 구분이에요. 전선이라는 건요. 이렇게 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요? 예, 비닐이 있으면 돼요. 즉 폴리에틸렌이에요. 예, 얘는요. 과거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IV 전선이에요. IV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얘는 허용 온도가 60도씨였어요. 아 근데 60도씨 하니까 전선이 타버려요. 막 시커매지고 투둑 떨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 올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이 해가지고요. HIV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얘는 허용 온도가 얼마냐면요. 90도씨였어요. 뭐 잘 쓰고 있었어요. 잘 썼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수출해야 돼. 수출해야 되니까 전 세계의 전기 코드를 같이 만든 기준이 있는데 통일시킨 기준. 그걸 뭐라고 하죠? 그쵸. IEC죠. IEC하고 ISO 있는데 IEC는 뭐죠? IAC와 ISO를 구분하면은 얘는요. 전기, 전자, 통신을 제외한 전 세계 기준이고요. 제외한 얘는요. 전기, 전자, 통신, 전 세계 코드 기준이에요. 여기다 맞추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HIV가 뭐 600V 이런 실험을 했는데 여기다 맞추다 보니까 화전인근지 앞에 볼테이지가 한번 개정됐어요. 그 내용이 얘 때문에 그래요. IC 코드 맞춰가지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HF IX라고 해요. 똑같이 90도는 맞아요. 근데 성능 시험 볼테이지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 HF-IX란 비닐 절연 전선을 가지고 내와 배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얘를 내야 배선 쓸까요? 여러분 F88 쓴다고 무조건 내야 배선 아니에요. 얘를 가지고 내야 배선 불에 안 타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가지고 벽에다가 콘크리트 벽에다가 몇 미리? 2.5mm야? 25mm야? 오래됐지? 25mm 이상 매입시켜서 파이프에 넣으면은 얘를 내와 배선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해 가셨음? 그러니까 내와 배선이라고 하면 내와 전선과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내화 전선이라는 건요. 이름이 뭐죠? FR8이에요. 내열 전선은요. 예. FR3인데 얘는 전선의 종류를 얘기하고 내화 배선, 내열 배선은 시공 방법을 얘기해. 시공 방법. 그러면은 FR8 쓰면 얘도 똑같이 매입해야 될까요? 아니야. 케이블은 뭐가 있냐면요. 케이블 공사는 노출 공사가 가능해요. 노출 공사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케이블은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도체가 있고요. 비닐이 즉 폴리에틸렌이 절연 성능이 진짜 좋아요. 다 비닐이잖아. 근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비닐은 뭐에 약해요? 불, 즉 열에 약해요. 바로 녹아버리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교시키고 뭐 클로스 시키고 뭐 가성하고 뭐 분자 구조를 바꿔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케이블의 핵심이에요. XLPE라고 해요. XLP.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요. XLP가 얘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외부에 뭐가 있냐면은 시커먼 거 있잖아. 걔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시스 뭐 시즈, 즉 무슨 말이냐면 껍데기, 단단한 껍데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의 핵심 뭐냐면 얘 XLP. 여기서 이제 구조가 막 바뀌죠. 여기서 이제 뭘 넣어요? 이게 우리가 내와 FR8, FR3 할 때 기본적인 절연층을 얘기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내열 성능 넣고 내화 성능 넣고에 따라서 FR8, FR3로 구분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선은 뭐가 있냐면은 HFIX하고요. 전기서요. 그다음에 CV 케이블 많이 쓰고요. CV 케이블 쓰다 보니까 CV 케이블은 불에 약해요, 강해요? CV 케이블은 불에 약해요, 강해요? 그렇게 안 세요. 그러니까 자기 열애 정도에서 좀 버티는 정도지 많이 안 세요. 근데 실제로 전기 공사를 보다 보면은 이런 공사가 무지하게 많아요. 케이블 트레이 이런 데다가 전선을 실어가지고 막 날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실을 수 있게 내화성을 조금 올려놓은 케이블이 뭘까요? 네, FCV라고 해요. 얘는 CV 케이블인데 내화 성능을 조금 올린 거예요. 얘는 소방용 전선은 아니에요. 그냥 전력용 전선이에요. 그리고요, FR8과 FR3는요. FR8은 이제 내화, 즉 성능이 더 우수하고요. 전력용으로 많이 쓰는 거고요. 얘는요, 이제 통신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전력용. 얘는 통신용. 그래서 케이블 FHFIX, CV, 그 다음에 FCV, 뭐 FR8, FR3. 그 다음에 우리 보다 보면 그 외운이라고 애 많이 쓰죠. 우리 옥내소화전 자탄 보면 뭐가 있어요? 전선 이름 있지. 그거 다 외워야 되는데 사람 잡죠. 실제로 거기 보시면 한 70% 이상이 생산이 안 되는 전선이니까 나한테 뭐냐고 물어보지 마. 나한테 물으면 내가 전력회사 가가지고 케이블회사 가서 물어보려고. 쓰는 거 하나 더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부스닥트라고 있어요. 얘는 자체가 뭐예요? 야, 자체가 쇠덩이야, 쇠덩이. 쇠덩이를 가운데에 넣어놓고 쇠덩이로 외함을 만들었어요. 내화 성능이 뛰어난 거죠. 이렇게 해서 구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전지의 전류 이동이 있고요. 앞에서 계속 한 얘기예요. 어디서 어디로 흐르냐라는 그런 내용 쭉 써놨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동한다고 정하였다. 그 다음에 전류의 흐름은 저항이 방해한다라는 건요.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